개념적으로는 수열의 개념이고요. 근데 그냥 찾으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A11을 구하고 싶은데. 자, 어떤 t, t제곱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접선을 구해요. 접선을 구해서 접선의 x절편은 난 찾으려고 해. 요거를 x절편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 식을 써서 x절편을 구하는 방식과, 하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높이에다가 이 기울기를 나눠서 이 가로 길이를 구해서 넣어서 빼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방식, 그냥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게. y는 기울기는 2t고요. t, t제곱을 지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기억나죠? y는 f't 괄호 열고 닫고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x절편을 구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전개를 해서 t로 약분하시고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x값은 간단하게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t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어떤 t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너의 x절편은 항상 너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따라 올라가서 2분의 t인 점에서 또 접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또 너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너의 x절편은 4분의 t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짓을 몇 번을 했냐면 총 11번을 했죠. 11번. 처음에 2에서 한 번 시행하면 1이 될 거고, 한 번 더 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몇 번 했냐면 11번을 시행을 했어. 즉, 한 번 시행할 때마다 2분의 1씩 곱해지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11번 곱해서 표현하시면 되겠다. 답은 그래서 4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이고, 수열 개념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아니어도 요거까지만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할 수가 있다. 23번. 자, 23번이 무슨 문제냐면 어떤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에 대하여 요 근의 분리라고 부르죠. 근의 분리. 도함수에서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특정 범위에서 극대 극소를 갖도록 한다는 거는 f'x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의 실근의 위치 결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고. 어떤 범위 내에서의 실근의 존재성,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를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데, 너를 미분을 해보면 일단 f'x가 구해지죠. 3x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x 마이너스가 아니네, 플러스 a까지. 자, 마일부터 0 사이에서 극대,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극소를 갖는다고 했고, 어쨌거나 너의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기왕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거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어쨌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극대 극소가 존재하죠. 그래놓고 마이너스 1과 0의 위치를 잡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두 개의 실근 중에서 첫 번째 실근보다는 왼쪽, 이쪽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다시 0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실근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까지는 모르겠어. 자, 이렇게. 근의 분리라는 거는 항상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데, 한판축. 수업 때 몇 번 얘기했죠. 한판축.
함수값의 부호고요. 판별식 부호고요. 축의 위치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어차피 공수에서도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한판축. 함수값의 부호는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 순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여하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판단을 안 하기도 해요. 위에 거부터 차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함수값의 부호라 함은 요 경계에서의 이 그래프 함수의 부호를 말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를 갖다가 넣어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 프라임 0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고 나면 자 판별식을 여기서는 써야 될까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 판별식의 부호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무슨 상황이냐면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가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지만 판별식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으면 반드시 다시 양수로 넘어가고 반드시 두 실근을 갖는 게 정해져 있죠. 즉 판별식이라는 걸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별식을 하게 되는 상황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f'-1과 f'0이 둘 다 0보다는 커야 돼요.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문제는 둘 다 0보다 크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것도 주어진 상황을 똑같이 만족을 하죠.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없지. 근데 얘는 어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겠네. 즉 판별식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판별식을 그러면 안 해도 될 때 판별식을 하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너네가 범위를 찾은 거에다가 판별식을 했을 때 범위가 달라지진 않는다. 영향을 아예 안 받을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짓을 하는 거. 불필요한 짓. 여기서 판별식을 하면 불필요한 짓. 여기서 판별식을 안 하면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니까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을 해야 되고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지 판별식을 안 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불필요한 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축의 위치는 어떨까? 축의 위치 판단할 수 있어 없어? 대충 어디쯤에 있다. 어렵죠. 왜? 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축이 0이 이쪽으로 오면 축이 약간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와 0 사이에 어디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 근데 얘는 어떨까? 얘는 축의 위치가 반드시 마일과 0 사이에 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축의 위치도 판단을 해야 돼.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한들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마일과 0에서 함수값 0보다 크고 근데 축의 위치는 벗어나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마일과 0 사이에 두 실근이 안 나오잖아. 두 실근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 축의 위치도 이런 경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판 축입니다. 원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차 함수 방부등식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끝났죠.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곡선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B 빼기 A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약간 취향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넓이에 대한 판단 같은 거는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하기 쉬운 함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나 같으면 이거를 이만큼을 평행이동 시켜서 x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대칭이동을 시킬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일단은 그대로 갑시다. 자 봐봐. 여기 지금 A, B인데 어차피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접선 너의 넓이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식을 구해보자. 아까도 접선의 방정식 식 구했죠. 접선의 방정식 y는 접점의 x좌표가 a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해서 a를 넣으면
2a-4 나오죠. 2a 빼기 4에 x 빼기 a에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까지.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 식이에요. 너의 x절편이 있을 것이고 너의 y절편이 있겠죠. y절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에다 0을 대입한 값, 그래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2a 빼기 4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 a 값 같은 경우에는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x절편 구해야 되죠. 얘는 이 값이 는 0인 거지. 넘겨서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빼기 4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해 주시면 2분의 a 플러스 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2야. 자, 이제 넓이를 구해 줍시다. 너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자, 요와 같은 3차 함수를 그려서 해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b 빼기 a를 구하는 거라서 구하고 싶은 건 사실 뭘 구하고 싶냐면 b에서 a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미 인수분해 된 형태라고 했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랑 이제 같은 인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고 플러스 2에서 그냥 근을 갖고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구해져요. 최대가 되는 요 a 값이 구해지죠.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칸? 몇 칸이야? 마이부터 이까지? 몇 칸이야? 어떻게 4칸이야? 마이부터 이까지인데 3칸이죠. 이렇게 3칸. 4칸은 여기까지가 4칸. 한 칸이 3분의 4가 되는 건 알겠죠? 3분의 4를 여기다 빼주시면 3분의 2 나와요. 그래서 우리 a 값은 3분의 2고 얘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이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 잘라내서 뚜껑이 없는 삼각 기둥, 밑면이 좀 넓은, 높이는 좀 낮은 그런 삼각 기둥입니다. 약간 종이 상자 같은 거죠. 정삼각형의 종이 상자. 잠시만. 미안해. 네. 고경이가 자료 가져갔는데 선생님 드랍박스 자료가 없는데. 있는데요. 네? 있어요. 주무시면 없다는데.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제 책상에도 있어요. 책상에 테스트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 쌓여 있어요. 어디에? 그냥 그 책상 그 오른쪽에 잔뜩 쌓여 있는 10회차 수학적 균합법. 10회차 수학적 균합법 수업이랑. 수학적 균합법? 근데 그냥 10회차가 거기에 뭐 답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듭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요렇게 자르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2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너의 높이는 정삼각형이라서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야. 1대 루트 3이죠. 예, 루트 3분의 1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상자로. 그러면 요 길이가 10-2x, 너의 높이가 루트 3분의 1 x.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부피식을 써봅시다.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밑면의 넓이가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10-2x의 제곱. 요게 이제 밑면의 넓이, 높이는 루트 3분의 1 x. 여기까지. 이런 것들 없애주고요. 얘도 없애주고.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x에 x 빼기 5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역시 그림을 그려보시면 1에서 만나고 5에서 접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여기서 최대가 되죠. 역시 비율 관계상 3칸이니까 너의 좌표는 3분의 5가 나옵니다. 일단 A값은 3분의 5가 나오고 답은 그래서 5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이고, 다음에 31번. 다음 반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는데 부피가 최대일 때 R분의 H를 구해보자. 얘도 이제 도형의 어떤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반구는 그리기 어려우니까 원에다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됐죠? 슝. 요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이만큼 너의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고, 그 다음에 너의 높이를 H라고 놨고, 중요한 거는 이 구의 반지름이 있죠.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로 놉시다. 얘를 라지 R로 넣을게요. 짠. 일단은 요 원기둥의 부피식을 R과 H로 표현합시다.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스몰 r과 스몰 h의 관계식을 쓸 건데, R 제곱 더하기 H 제곱은 라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적절히 대입한다고 했잖아. 라지 R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변수가 아니야. 달라지는 건 스몰 r과 스몰 h, 얘네가 달라지는 거고, 이 반구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지 R로. 그러니 나는 요 R제곱에다가 라지 R제곱 빼기 H제곱을 대입을 해준다고. 자, 너를 대입을 해보시면 파이로 묶어서 H에 라지 R제곱 빼기 H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찾으셔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라지 R이고 여기 플러스 라지 R이 돼요. 자, 요때가 최대인데
혹시 요거 비율 기억하는 사람? 여기는 몇 대 몇이더라? 접할 때 말고 얘는 1대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R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미분해서 는 0이다로 가셔도 똑같이 루트 3분의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루트 3분의 R이니까 너를 여기서 제곱해서 빼주면 3분의 2 R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1 R이고 얘는 루트 3분의 2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분의 너 H분의 R, R분의 H 해보시면 답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라지 R을 이제 문자로 놓고 푸셔야지 숫자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푸는 문제가 있다. 다음에 두 개만. 33번. 다음 3차 함수 fx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을 s라고 한다면 옳은 거를 골라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x보다는 f'x가 더 크고 fx 곱하기 f'x는 0보다 작은 걸 찾고 싶대요. 자, 일단은 곱이 음수인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얘네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인데 그 중에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가 되겠지. 이걸 찾는 거예요. 함수값은 음수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데 간격이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굳이 구한다고 치면 비율 관계상 얘도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입니다. 뭐 구하려면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자, 옳은 거를 골라봐라. 그럼 해의 집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일단 fx가 음수인 동네를 골라. fx가 음수인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걸 골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쪽은 증가하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S라는 집합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이용해서 찾으시면 기억번 틀렸죠? 니은번 틀렸죠? 01 틀렸고 1, 2가 참이 되죠. 그죠? 왜냐면 얘가 0. 얼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과 5번의 차이는 2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2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41번. 다음과 같은 곡선에서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곡선에 밑줄 오직 한 개의 접선을 긋도록 하는 A값의 범위. 접선의 개수는 접선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풀어준다고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놨을 때 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y는 미분하면 3 t제곱 빼기 6t x 빼기 t 더하기 t 3승 빼기 3 t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0,a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지. 0,a는 xy에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0 a 이렇게 대입하고 나서 여기서 t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만족하는 t의 개수인 거죠. t의 개수.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a는 저쪽에다가
냅두고 우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t의 3승 더하기 3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 뭐 이렇게 되나? 우리가 얘네를 좀 넘길까요? 얘네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2 t의 3승 더하기 3 t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그리기가 상당히 쉽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어떻게 생겼냐면 0 마이너스 2분의 3 비율 관계상 마일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보조선 그으면 뭐 2분의 1까지 찾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냐면 하나만 있으라고 했죠. 하나. 그러면 이렇게 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아래로 지나가거나,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정확히 1 나오죠.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안 맞네. 뭐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답이 없지? 다 구하라는 건 아닌 것 같네. 원래 해는 요건데 그거 중에서 접선이 하나가 되는 A를 고르는 것 같아.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커도 되는 거잖아. 그럼 2번 가능하고, 그죠? 2번 가능하고, 4번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답이 이상한데? 뭘까? 잠깐만.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요거를 선생님 2항을 잘못했네요. 미안해. 요거 2항을 잘못했죠. 부호가 안 맞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 밑에 것만 숫자만 조금 바꿀게요. 살짝만 바꾸시면 얘가 0이랑 2분의 3인 거죠. 여기가 0인 거고, 아니,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돼야지.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 아니고 얘가 0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또는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답니다. 마일보다 작다예요.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a가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부어주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거 진도 나갑시다. 오늘은 부정적분이에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적분은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먼저 부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정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분은 뭐냐면 미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 개념. 그렇다면 미분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겠다라는 것은 뭘까? 어떤 fx를 미분을 했어요. 너를 예를 들면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너를 이렇게 미분을 해서 2x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는 2x를 부정적분을 하면 x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의 결과는 유일한데 반면에 이쪽에서 거꾸로 온다. 즉 뭔가 어떤 함수를 여러분이 미분을 해서 2x가 될 수 있는 것은 꼭 x제곱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어떤 것도 괜찮냐면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1 같은 것도 괜찮고 더하기 2 같은 것도 괜찮고 더하기 임의의 어떤 상수에 대해서 뭔가를 더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분하면 2x가 나오죠. 즉 x제곱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미분하면 2x라는 함수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미분해서 2x가 나오는 함수들을 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x제곱도 있지만 x제곱이 아닌 뭔가 x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만큼을 더하는 형태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 사실은 아니 부자에 정한다 할 때 그런 정자를 쓰는데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함수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이것을 적분상수. 적분상수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미분하는 형태로 표현하듯이 요 반대 방식, 그러니까 적분을 부정적분을 표기하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요. EX 함수를 써주시고 여기서 조금 독특하게 뒤에 dx라는 부분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의미야. 여태껏 미분은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죠. 근데 미분이라는 것도 t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표기가 적분 파트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일단은 얘를 적분을 한다고. 얘를 적분한다는 건 일단은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써주고 요거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미분을 해서 2x가 나오는 함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x제곱은 2x의 한 부정적분이다 혹은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x제곱은 2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 부정적분은 결국에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f'x가 3x 제곱 더하기 1이야. 그리고 f 0이 2야. 그랬을 때 fx를 구해봐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fx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그지? 미분해서 이게 나오려면 원래는 몇 차식이었냐면 당연히 3차식이었을 거야. 왜냐면 미분해서 2차식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x3승 그 다음에 미분해서 1이 되려면 x가 됐을 거라고. 근데 항상 적분상수가 붙더라 이거지. 근데 이 적분상수가 누가 결정해 주냐면 함수값 하나를 대입하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상수는 2구나 이런 식으로 fx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구나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적분상수라는 거는 사실은 fx의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에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래프의 모양 자체에는 영향을 안 줘요. 왜? 그래프의 모양에는 누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너의 도함수와 x축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도함수가 같은 함수끼리는 모양이 같아요. 그 대신 뭐가 다르냐면 적분상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적분상수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양은 같다는 거지. 그 중에서 적분상수가 정해지면 0,2를 지나가는 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 부정적분은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항상 적분상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적분이라는 게 애초에 부정적분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미분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구한 거니까 이거를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x는 2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정의상 2x가 되는 거고 x제곱은 원래 미분하면 2x고 적분상수는 c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계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이렇게 f'으로 표기하듯이 적분을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인테그랄 fx dx는 스몰 f 대신에 너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로 보통 씁니다. 이렇게. 플러스 적분상수. 자,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라지 fx가 나오면 너는 무조건 스몰 fx의 부정적분으로 약속이 된 거는 아니야. 자주 저렇게 쓸 뿐이야. 근데 너네가 f'x라고 쓴다는 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f'x는 무엇을 뜻하냐면 fx의 도함수를 뜻해요. 이거는 정확한 이제 약속인 거고 얘는 을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지 라지 fx가 꼭 이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 너를 라지 fx로 정의를 해주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요게 이제 x에 대하여 적분을 하겠다는 의미고 이 x에 대하여가 무슨 소리냐면 x 이외에는 상수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x 제곱 곱하기 t 더하기 t 제곱.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는 x도 들어가 있고 t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의 결과물과 같은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t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저거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하면 너는 n의 x의 n-1승이었죠. 요거는 이제 쉽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x의 n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선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지 반대 방향의 차수가 하나가 늘어납니다. 너가 x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그리고 얘를 곱했죠. 얘를 나눕니다.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x3승을 적분하면 x의 4승이 되고 4로 나눠줍니다. 수영아 오늘 하루 종일 자니? 일로 와. 책 갖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적분 처음 들어가는데 이거 자면 하나도 이해 못해. 일로 와. 이동. 원래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면 앞으로 잘 부릅니다. 여러분하고는 그런 적이 별로 없겠지만 오세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차수가 하나가 늘어나고 지수로 나누고, 여기서는 얘가 앞에 곱해지고 차수가 하나가 줄고,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x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얘만 변수로 취급하고 이런 것들은 숫자인 양 취급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상수죠. 그냥 x제곱만 적분하는 거야.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x제곱이죠. 3분의 1x제곱, x 3승. 근데 t는 상수 취급 더하기 t가 상수 취급이니까 t제곱 x가 되는 거지. 더하기 적분상수.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t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 취급당한다고. 그럼 얘가 상수고 요걸 적분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 t제곱이 되고 x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더하기 t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t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 c랑 이 c는 다른 c예요. 같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식 자체가 아예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분하고자 하는 변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 적분 변수가 아닌 나머지 문자는 숫자로 취급을 한다는 거야. 마치 뭐 1, 뭐 3 이렇게 그냥 들어갔듯이. 그래서 요 t라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t와 t제곱이 남는 거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x제곱은 그대로 남고 t와 t제곱이 적분돼서 t제곱과 t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적분 변수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정의를 이제 저런 식으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인테그럴에 dx를 붙인다면, 미분을 하는 표기도 원래는 우리가 fx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이게 이제 미분을 뜻했죠. 요거랑 뭐랑 똑같냐면 fx 앞에 dx분의 d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과도 똑같고요. fx를 y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dx분의 dy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기입니다. 이거는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을 뉴턴식 미분법이라고 표현하고 뉴턴식 표기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dx분의 d, dx분의 dy 이런 것들을 dx를 이용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요 후자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 미적분 2 같은 데서도 이것과 관련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즉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fx를 적분을 했어. 그리고 다시 미분을 했어요.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적분 먼저 하고 dx분의 d를 앞에 곱하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 다 붙여주면 이게 미분하는 걸 뜻한다고. 그러면 적분했다가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적분해서 차수가 커졌다가 다시 미분해서 차수가 다시 줄어들겠죠. 이거는 정의상 fx가 됩니다. 근데 조금 구별하실 거는 뭐냐면,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볼까? dx분의 dfx. 자, 요건 fx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적분을 해요. 이렇게 dx.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fx라고 쓸 수 있지만 적분상수가 이때는 붙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붙고 여기서는 안 붙냐면, 봐봐. 우리가 요거는 아까 저기서 large fx 더하기 c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지. 근데 large fx는 미분하면 small fx 되는 거 당연하고, 적분상수 c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 당연해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f'x였죠. 근데 f'x를 적분하게 되면 fx일 수도 있지만 f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fx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뒤에 적분상수가 당연히 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상수가 붙고,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상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비교. 됐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적인 측면은 미분하고 유사합니다. 미분하고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한 것과,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gx dx.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적분을 한다고 쳐볼게. f라는 함수랑 gx에다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뺀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 fx 적분 따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해주고 gx 적분 따로 하고. 이게 양방향이 가능해요. 우리가 합쳐져 있는 거를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걸 합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가능한데 x 더하기 1분의 1 dx 빼기 예를 들면 x 더하기 1분의 x제곱 dx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적분을 할 줄 모르죠. 그죠? 적분할 줄 모르는 함수이고 이거를 합쳐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제곱이라서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되고 나면 1 마이너스 x가 남고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1 적분하면 x고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고 적분상수 붙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 나간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함수들은 부정적분을 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라는 게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면 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 단원의 문제들은 사실은 적분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양변은 미분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관계식이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우변에 다항함수 주면 양변은 미분해서 fx를 구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내요. 직접 뭔가를 적분할 일이 많지는 않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부정적분에 대한 정의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3페이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초록색 글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x3승의 도함수는 3x제곱이다. 다시 말하면 x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다. 근데 맨 아래 보시면 3x제곱의 부정적분은 x3승 더하기 c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3x제곱을 적분하면 x3승 더하기 c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 자,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쪽이 적분이고 저쪽이 미분이고 적분 상수고 부정적분 괄호 원시함수 원시함수라는 용어는 잘 여러분이 볼 일은 잘 없는데 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적분이 되는 함수를 뭐 피적분 함수, 적분 변수, 적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맨 아래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fx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적분상수 c 바꿔 말하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라지 f와 스몰 f의 관계는 서로 미분한 즉 도함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9-1번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미분하고 적분, 적분하고 미분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9-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dx분의 d 다음에 인테그럴 x3승 d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분을 하고 나서 다시 미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적분을 하고 나면 뭔가 어떤 x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적분상수 c 근데 다시 미분을 하는 거잖아. 이거를 다시 미분하면 이제 다시 x3승이 되는 거죠. 즉 적분하고 미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괄호 2번은 다르죠. 얘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했단 말이야. 얘를 적분을 했죠. 자,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이 나오고 얘를 다시 적분하게 되면 x3승까지는 맞지만 적분상수가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지. 마지막에 미분을 했느냐, 즉 바깥에 미분을 했는지 적분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특별한 말이 없어도 부정적분에서 C는 적분상수를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유제 1번 같은 거 보시면 적분하고 미분했죠.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했으니 안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랑 우변에 있는 9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서로 완전히 같다. 그래서 그냥 9가 a고 3이 b고 2가
C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왜 쉽다는 건지 알겠지? 굉장히 쉽죠. 뒤로 좀 넘어가서 정적분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잘 하셔야 돼요. 자,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 136번,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상수 K를 적분하면 KX다. 당연한 얘기죠. KX 미분하면 K가 나오듯이 K를 적분하면 KX가 나와요. 적분상수는 늘 붙는다. X N승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승이 나온다. X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앞에 N 플러스 1분, 곱해지면서 X N승으로 차수가 깎이죠. 그거에 대한 반대 과정인 거고. 3번 실수배한 거는 적분하고 실수배한 거랑 똑같다. 4번 우리가 더하거나 뺀 거는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거나 뺀 거랑 똑같다. 이런 부분들이 미분과 적분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미분에서는 우리가 독특한 걸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함수끼리 서로 더하거나 뺐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실수배까지는 그대로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된대. 적분도 따로따로 하면 된대. 미분에서 조금 독특한 거 한 가지 배웠는데, 서로 더하거나 뺀 거 말고 뭘 배웠죠? 함수끼리 서로? 어떤 거? 합성한 거. 합성함수의 미분 배우는 곱한 걸 배웠어요. 그죠? fx 곱하기 gx의 미분을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함수끼리 곱한 것을 미분한 것을 배웠으니 당연히 함수끼리 곱한 것을 적분한 것도 배울 법한데 우리 미적분 1에서는 안 배웁니다. 미적분 2 가서 배워요. 그거를 우리가 부분 적분이라고 배우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고, 근데 사실 곱의 미분법에서 온다는 것만 알면 아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곱의 미분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어. 곱의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해서 서로 이제 더해준 형태인데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x, f, 프라임 x 더하기 fx 너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대요. 3x제곱 더하기 2x. 자, 문제에서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뭐 f1은 뭐 2래. 이렇게 줬대요. 잠깐만,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fx는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fx 다항함수. 다항함수. 자,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차수를 가정해서 대입해서 계수 비교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뭘 미분하면 이런 게 나올까? 뭔가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누굴 미분하면 얘가 나오게? 그러니까 2차식을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쪽이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을 미분해서 이게 나오면 얘는 1차식 좀 안 맞고, 우리가 어떤 구조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까? 뭐 fx가 다항함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미분하면 이런 게 나온 형태가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 아직은 모를 수 있어. 자, 얘는 x 곱하기 f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저 형태가 나와요. 그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너미분 1 곱하기 fx, 너미분 f'x 곱하기 x.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곱의 미분법을 부정적분 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이쪽 자리에 나오지는 않아. 기껏해야 xfx, 조금 어려우면 x제곱 fx, 뭐 기껏해야 fx 곱하기 gx 이런 것들 미분한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양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어주면 되냐면 양변을 적분을 해서 푼다고. 이런 식으로. 자, 양변을 적분을 해보시면 이쪽은 어쨌거나 xf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나올 거고, 우변도 적분해보시면 x3승 더하기 x제곱 적분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넘겨서 이쪽으로 빼주시면 굳이 C2 빼기 C1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적분상수에서 적분상수를 빼면, 즉 상수에서 상수 빼면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짠, 여기는 C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어때? C는 얼마겠어? 얼마겠어 보니까. 0 들어가면 어차피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0이야. 이렇게 생겼어. 다항함수라면 양변 fx로 나눠. x로 나눠. fx는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옵니다. fx 구했죠. fx를 구했고 우리는 요거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약간 어려운 형태는 곱의 미분법의 형태를 적분하는 일이 되고, 왜냐하면 곱의 미분법 여러분이 배운 형태 중에서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즉 몇 가지 형태에 대한 관찰만.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항상 개념은 이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개념이 조금 중요하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에 대한 증명은 어쩌고 저쩌고 개 쓸데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7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노트 C1 더하기 C2 빼기 C3도 임의의 상수이므로 이것을 C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적분상수가 아무리 여러 개 있어도 걔네끼리 더하거나 뺀 것도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하나로 C로 그냥 뭉뚱그려서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기본 문제 9-2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나오고요. 넘어가서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 9-2번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9-2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에 x-1, x-2 dx. 일단은 전개를 다 해볼까? 그러면 x 3승 다음에 마이너스 3 x제곱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2x 나오나요? 그죠? 끝이죠? 자, 이렇게 너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는 방식은 앞에 있는 상수는 그냥 곱하는 거고 차수가 올라가고 그걸로 나누고 차수가 올라가고 그걸로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앞에는 1이 있고 차수가 올라가고 얘로 나누고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얘는 그대로 있고 x가 차수가 올라가고 걔로 나누고 이렇게 2 x가 차수가 올라가고 2로 나누고.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상수에 대한 연산은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죠. 3 곱하기 3분의 1은 어차피 약분될 거고 2 곱하기 2분의 1도 약분될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중요. 부정적분은 항상 적분상수 안 쓰시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끝. 자, 옆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괄호 2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본 문제 괄호 2번. 천천히 전개해서 적분을 해봅니다. 먼저 전개를 해서 식을 표현을 해주시고 전개하고 나면 xn승에 대한 적분만 하시면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일단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시면 정확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x4승은 5분의 1 x5승으로, x제곱은 3분의 1 x3승으로, 1은 x로, 적분상수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괄호 4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이제 식에 대한 연산을 먼저 잘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항함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x4승 x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식 자체가 사실은 얘죠, 얘. 짠, 요거죠. 요렇게 곱해서 너라는 거는 얘를 너로 나누면 너죠. 그래서 요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나옵니다. 사실은 요 함수를 적분하고 싶다. 얘를 적분해 보시면 너는 3분의 1 x3승 2분의 1 x제곱 x 적분 상수까지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괄호 4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더한 거를 합쳐주시면 분자가 y 3승 더하기 1 나오죠. 여기가 y 3승 플러스 1 나누기 y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되고 나면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적분하시면 된다. 적분해 보시면 3분의 1 y 3승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적분상수까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밑에서부터 이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f'x는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2인데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너는 이쪽도 적분 그럼 이제 이쪽은 fx로 바뀌고요. 이쪽은 적분하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자, 원래대로라면 이쪽도 적분상수 한 개 써줘야 되고 이쪽도 적분상수를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 이 적분상수를 이쪽으로 넘겨서 넣어서 빼버리면 상수에서 상수 뺀 거는 어차피 상수라서 늘 적분상수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 했죠? 자, 근데 우리가 F1이 3인 거를 구하는 거니까 F1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시면 적분상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1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C는 3. C값이 구해지죠? C는 2가 나오네요. 짠! fx가 구해졌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괄호 2번 보시면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서 0,1이면서 1,2인 0,1과 1,2를 지나가는 그런 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너를 적분해서 두 개를 갖다가 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적분 3x제곱 그 다음에 ax, 2ax 플러스 1까지. 자, 요거를 적분을 해보면 너가 x3승 ax제곱 x 적분상수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적분상수까지 나왔고 미지수가 이제 두 개죠. 두 개. a와
A와 C 요 미정계수가 두 개가 되는데 요게 이제 0,1, 1,2. 0,1이면 요게 1이죠. 1,2가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다 대입하시면 역시 fx를 구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또 다른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위의 점 x, y에서의 밑줄 접선의 기울기가 2x. 접선의 기울기 밑줄 치고 f'x 써주세요. f'x. 즉 괄호 3번은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f'x가 2x이다. 이렇게 주는 것과 다를 바는 없다는 거야. 너를 적분해서 또 fx를 구해줍니다. fx는 x제곱에 적분상수가 붙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을 지나가려면 너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제 9-5번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9-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분해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된다. EX 더하기 A의 부정적분인 거니까 얘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EX 플러스 A를. 그리고 1,3, 3,5를 지나간대요. 1,3, 3,5. 구하고 싶은 거는 함수를 구해라.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이거 적분해서 EX 적분하면 X제곱, A 적분하면 AX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요거 1,3, 3,5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 들어가면 1 더하기 A 더하기 C는 3. 3,5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C는 5.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아래를 서로 빼서 A 값과 C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8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5 나오죠. C는 얼마 나오지? 플러스 7 나오나? 안 맞는데? 산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아, 그렇죠.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러면 너가 C가 5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얘는 선생님이 다 대입해서 연립을 했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건 어때? 너는 어쨌거나 요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사실 직접 대입해서 연립하기보다는 1,3과 3,5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y는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죠?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x가 1일 때 3일 때 만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 x 빼기 1, x 빼기 3 더하기 x 플러스 2. 잘 보시면 요거랑 결과가 이제 같아집니다. 아래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보통 대입하고 다 연립하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 이제 식을 세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자, 9-4번 보겠습니다. 사실 부정적분 단어는 어떤 단원이냐면 정적분을 하기 위한 기초 연습을 하는 단원이고 부정적분을 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단원
내만 속하는 문제가 되게 적어요. 수량 자체가. 굳이 얘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잘 없고 다 정적분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보는 바와 같이 포물선 2차 함수죠. 그때 fx의 극대값이 7, f0은 2일 때 극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일단은 fx라는 함수 자체를 요 f'x를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함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에 x 빼기 3까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어떤 미지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미지수를 그냥 a라고 잡아도 되지만 나 같으면 3a로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분수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미지수 자체를 처음부터 3a로 놓고 fx를 구해봅시다. 전개해서 적분을 하면 ax의 3승 그 다음에 이렇게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ax죠. 마이너스 6ax 적분하면 마이너스 3ax의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9a니까 마이너스 9ax 적분상수 c까지. 자, 요렇게 나와요. 식 자체는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f 우리가 극대값이 7인데 둘 중에서 어디가 극대야? 마이너스 1과 3 중에서 마일이랑 3 중에 어느 쪽이 극대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는 쪽이 극대야. 어느 쪽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1쪽이에요. 그래서 f-1이 7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0이 2고요. 잘 보시면 요거 이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죠. 왜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a는 양수죠. 2차 함수가 저렇게 생겼으면 그렇죠. 2차 함수 요거는 음수인 거니까 2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의 개형이 아래로 볼록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극되죠.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두 개 대입하시면 끝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적으로도 여러분이 풀려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이거를 내가 전개해서 적분을 하는 방식을 취했죠. 이거는 부정적분을 이용한 가장 원시적인 방법. 우리는 여기서 fx를 바로 그리는 법을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그리면 된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지게끔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비록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긴 하지만 어떤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치면 나는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 a에 x 더하기 1에 x 빼기 3에 근데 x 더하기 1쪽이 제곱이고 더하기 k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잘 보시면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아요. a, k, a, c 어차피 식은 두 개야. 근데 심지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7이래. 즉 k라는 값이 바로 7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뭐만 정하면 돼? f0이 2라는 것만 정하면 돼. 0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 2니까 a는 얼마 나와요? a 이상한 거 나오죠? 그죠? 3분의 5 나오죠? 3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대입해가지고 구해줬는데 잠시만 a가 3분의 5? 뭐 이상하지 않니?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미안. 여기가 비율관계상 예죠 얘. 여기서 만나잖아. 5죠 5. 5에 5. 이렇게 돼야 돼요.
갖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7이 2니까 a는 1 나오죠. a는. 자, 여러분이 도함수를 이렇게 세워서 다 전개해서 적분해서 대입해서 a와 c식 두 개를 연립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과 5에서 근을 갖는 이런 관계로 딱 써주시고 대입해서 풀어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수월하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하려면 도함수를 바탕으로 원함수를 깔끔하게 그릴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에 대한 연습을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한 거고 적분 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적분할 줄 아는 거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밑에 9-8번 한번 해볼까요? 9-8번을 해봐라. 유제 9-8번. 풀이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처럼 앞에 미지수 잡고 적분해서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위아래 접선 중에 하나를 K라고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극대극소를 줬기 때문에 위아래 접선 중에서 하나를 20 또는 마이너스 12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아직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운가 보다. 그냥 적분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일단은 중요해요. 어차피 적분도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야. 여기서 도함수를 써볼게. f'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걸로 보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x 마이너스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근데 어차피 적분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써주자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도 나름의 약간의 팁입니다. 우리가 미지수를 둘 때 꼭 최고차항을 a로 둘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적분을 하면 3분의 a가 나오니까 분수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피해가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풀든 여러분이 미지수를 도입을 줄 때 뭔가 중간에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변수 자체를 뭐 그냥 a, 뭐 t, k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뭐 3a, 6t, 7t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적분해서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들어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어쨌거나 해볼게. 적분하시면 fx는 너가 3ax의 제곱인데 적분하면 ax의 3승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a가 되니까 마이너스 12a의 x가 됩니다.
적분상수가 붙어요. 짠. 자, 여기다가 극대가 20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는 극대는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어가서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극대, 2가 극소가 나와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20, f2가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어쨌거나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도 특히 극대 극소 값을 줬을 때 여러분이 그려서 해결하는 게 아주 유용해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모습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위아래에 보조선 그어서 요게 지금 20이고 요게 마이너스 12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요거 한 칸이 다 얼마냐면 2죠, 2. 그러니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고 접하고 플러스 4에서 근을 갖는다. 즉 최고차항 A라고 잡고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4 더하기 20. 요게 이제 fx입니다. 여기다가 2를 넣은 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죠. 그럼 2를 넣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a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0 이렇게 나와요. 는 마이너스 12. 보시는 바와 같이 a 값은 1이 나옵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극대극소의 차이의 공식을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 기억하는 사람 뭐였죠? 4 곱하기 절대값 최고차항 곱하기 t는 요거 한 칸을 t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2의 3승 어때요? 이거를 사용하면 한 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구해지죠. 여기다가 대입하고 연산할 필요 없이 이제 한 번에 구해지죠. 그래서 a 값이 1이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풀이법인데 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오늘 사실 수업 내용은 요거예요. 사실은 요건데 요거에 대한 해석을 사실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다 이미 우리가 설명을 한 내용이라는 거지. 자, 9-5번 기본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적분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적분 연습 같은 것도 하셔야 돼요. 뭐 저렇게 풀 수 있으면 좋고. 자, 9-5번이 적분 파트, 부정적분 파트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면 간간히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 두 다항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f 더하기주의, 하나는 f 곱하기주의 각각을 미분을 했고요. 이거를 직접 미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양변을 다시 적분해서 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줬죠. 일단 fx, gx 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fx 곱하기 gx 는 2x.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줍시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세요. 적분하시면 좌변은 fx 더하기 gx가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2x 더하기 적분 상수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해 보시면 fx 곱하기 gx가 되고 2x를 적분한 게 x제곱이 나오고 적분 상수가 역시 붙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서 적분 상수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C로 쓰면 헷갈리니까 C1, C2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대입해서 구합니다. 자, F0-1, G0은 플러스 1이거든? 그럼 0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 나와야 되죠? 즉 C1의 값은 0이에요. 두 번째,
fx, gx 곱한 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C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 우리가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둘을 더한 게 정확하게 2x죠.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일 텐데 보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고 g0이 플러스 1인 걸로 봐서는 이쪽이 fx고 이쪽이 gx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괄호 1, 2, 3번 다 끝났죠. 그죠?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여러분이 9-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문제예요. 양변 적분해서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하고 곱해진 부분은 인수분해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과제를 미리 나눠드릴 건데 과제에 오늘 수업 때 안 다룬 유형이 한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과제에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2문제 정도 같이 풀고 마칠 겁니다. 이거 받으세요. 다니야 이거 좀 넘겨줄래? 이거 하나 받아. 그렇지. 아예 답지도 지금 줄게요. 그럼. 자.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양변을 각각 적분한다. 그 다음에 대입해서 적분상수를 결정한다. 적분상수를 결정했으면 fx 곱하기 gx와 fx 더하기 gx가 결정이 되는데 그 인수분해해서 fx와 gx를 결정한다. 끝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에는 더한 게 2고 적분한 게 2x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좀 다시 써도 될까? 이렇게 조금 재활용해도 괜찮을까? 나쁘지 않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거만 이제 좀 바꿔주면 유제 9-10번 9-10. 자, 그래서 여기는 2고요. 여기가 이제 2x 더하기 3이죠.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똑같이 2x 적분상수 C1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 적분상수 C2 이렇게 적분상수만 정해봅시다. F형은 1, G형은 1이에요. 그러면 너가 0 들어가면 1, 2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면 3이 나와야 되죠. 요거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2니까 곱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2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x 빼기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요거 나오고 둘이 더하면 정확하게 2x 플러스 3 나오죠. 둘 중에 누가 fx니만 고르시면 되는데 f0이 1이고 g0이 2니까 이쪽이 fx고 이쪽이 gx가 되겠구나.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과제 나눠드린 거에서 2문제만 설명하고 마칠 건데 몇 번을 보시냐면 중간에 보시면 24번으로 오세요. 24번 자, fx의 도함수를 주고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제 24번인데 일단은 f'x를 줬죠.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는 함수죠. 경계가 있는 함수 x 빼기 3으로 가다가 k로 가다가 그리고 너가 마일보다 클 때, 마일보다 작을 때. 잘 보시면 등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등호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fx를 구해봅시다. 이와 같은 범위에서 fx는 얘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 x제곱 빼기 3x 적분 상수. 그 다음에 얘도 적분해 줍니다. kx 적분 상수. 적분을 지금 몇 번 했어요? 여기서 적분 한 번 하고 여기서 적분 두 번 했죠. 부정적분은 한 번 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때 너라는 적분 상수랑 너라는 적분 상수가 서로 같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에 의거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식을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f 0은 마3이고 f 마이너스 2는 6이래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대입해서 이제 적분상수들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f0이 마이너스 1이래. f0은 어느 범위에 속하냐면 요 범위에 속해요. 그죠? 여기다 0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이거는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6인데 걔는 이번엔 요 범위죠. 얘를 여기다 대입한 마이너스 2k 더하기 c2 그 값이 6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식이 현재 두 개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연속이 되려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요. 즉 이 식에다가 마일 넣은 거랑 이 식에다 마일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위아래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서로 같다식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 마3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 남죠? 마일 들어가면 마 k 플러스 c2가 나옵니다. 끝났죠. 자, 둘을 연립하시면 k 값, c 값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함수가 다 구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함수가 경계가 나뉜 함수는 따로따로 적분해서 해당 범위에 맞는 거를 대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늘 연속성과 관련된 형태로 출제를 거의 하는데 위아래다가 경계 대입해서 서로 같다 연속성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의 도함수를 가지는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도함수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줬고 연속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즉 이거는 여러분이 f'x를 0보다 클 때 작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 0보다 크면 x고 0보다 작으면 3x예요. 맞아? 심지어 얘는 동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도함수도 연속함수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각각을 또 적분을 합니다. 각각을 적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fx 자,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x제곱 근데 적분상수 붙는다는 거야. 적분 한 번 너는 2분의 3의 x제곱 적분상수 두 번 이렇게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0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연속함수래. 자, f0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연속함수니까 너의 좌극한도 너랑 같아야 되죠?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구간별로 이제 fx란 함수를 다 구했지. f-4는 밑에 식에다 마사를 대입하시면 되고 f2는 위에 식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f-4는 얼마나? 23 나오죠. f2 같은 경우에는 1 나오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둘을 곱하시면 답은 23이 나온다. 답은 4번에 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이고 양변을 미분해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게 양변을 미분해서 푸는 문제냐면 어디로 잠깐만 오시냐면 23번으로 잠깐 올게요. 23번
24번에서 여기서 초록색 두 개 합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 범위가 달라서 안 돼요. 같은 범위에서 함수가 되면 되겠지만 얘는 마일보다 클 때 이 함수고 마일보다 작을 때 이 함수고 얘네끼리 더하거나 뺄 수는 없죠. 같은 x가 같은 영역에서만 그게 되는 거고 x가 애초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끼리 서로 더하거나 뺄 수는 없어요. 자,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아까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지 fx를 미분하는 것이 스몰 fx라는 얘기는 라지 fx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을 보시면 좌변은 라지 fx 있고요. 우변은 xfx와 빼기 6x 4승 더하기 6x 3승까지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f1은 0이래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미분을 왜 할 수가 있냐면 라지 f는 미분하면 스몰 f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미분하시면 x, fx의 미분이기 때문에 너 미분 너 fx 너 미분 너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4 x 3승 더하기 18 x의 제곱까지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소거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너 넘어가고 x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4x 제곱 마이너스 18x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나오죠. f 프라임 x에서 다시 우리는 fx로 fx는 적분하시면 8x의 3승이랑 9x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는 네가 정해주는구나. 이렇게 C값은 1 나오죠. 이렇게 fx 나왔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23번에서 독특한 점은 뭐냐면 라지 fx라는 fx의 부정적분을 포함한 관계식이 나왔더니 우리는 양변을 미분을 해서 풀었죠. f를 적분해서 푼 게 아니라 양변을 미분을 해서 f'으로 구해주고 f'을 구해서 f로 넘어갈 때는 적분을 했죠. 적분을 했다. 미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면서 부정적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27번 같은 걸 아마 집에 숙제로 풀면 거의 못 풀 거예요. 27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풀고 마칠게요. 풀어보세요. 27번을 보시면 fx 더하기 y 같은 게 등장하는 걸로 보아 우리는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까? 여섯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탈락 fx 더하기 y fx, fy, xy 섞인 거 이런 게 등장하면 우리는 뭔가를 이용해서 풀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런 표현 어디서 봤어? 기억 안 나나? 앞쪽에 어디선가에서 봤는데 기억 안 나죠? 얘는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다시 적분해서 fx를 구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27번 위에다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써주세요.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 도함수의 정의를 써드리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기억한 사람 f'x는 뭐였죠? 비슷해요. h분의 일단 앞에 리미트가 붙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였죠? f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것 이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fx 플러스 y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지
y라는 문자 대신에 h를 넣어주시면 저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되는 거라서 y 대신에 h를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h라는 문자 대신에 y라는 문자를 쓰셔도 돼요. 뭐 그거는 여러분이 편할 대로. 근데 이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라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서 여러분이 식을 쓰기에는 fx 플러스 h가 fx fh 빼기 xh 요거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쟤를 거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갖다 넣어서 식을 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함수 활용 파트 할 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체로 좀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건 맞는데 이 관계식을 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따로 있어. 우리나 뭘 하지 이거?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 이전에 기억한 사람? xy에다 0을 대입해요. 왜 0을 대입하죠? f0을 구할 수 있으니까. f0을 구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f0은 0이라는 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 가지고 식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 요거를 갖다가 넣으면 fx 빼면 fx 없어지는 거 보이죠? 요만큼의 h만 나누면 됩니다. 즉 f'x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는 사라지고 fh와 빼기 2h로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별거 없죠, 그죠? 자, 요거를 xh 요거를 이제 h로 따로따로 쪼개줍니다. 따로따로 쪼개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와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저 아마 못한 것 같은데 f'x가 3이 아니라 이거 f'0이 3인 거예요. f'0이 3 이거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f'0을 주는데 f'x가 3이라고 줄 리가 있나? 못한 것 같은데 f'1이 3입니다. 미안해. f'1이 3이에요. f'x가 3이 아니고 f'1이 3입니다. f'1이 3 구하고 싶은 거는 f-1을 구해라.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이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f0은 0이니까. 그지? 이게 뭘 의미해요? f' h일까? 0이죠. 왜냐면 h는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는 거고 이게 미분계수 형태라는 게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투와 수어는 아주 달라요. 수어는 지수로고 다 까먹어도 삼각함수 푸는데 전혀 지지 않고 삼각함수 다 까먹어도 수열 따라가는 데 상관이 없는데 얘는 간간히 이런 식으로 막 미분계수 맨 앞에 게만 나온다든지 도함수의 정의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수투는 아주 유기적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결론 마이너스 x 더하기 f'0이 된다는 소리야. f'0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모르기는 모르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근데 f'1이 3이라는 걸 알아.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겠지. 1 대입하시면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f'0이죠. f'0은 4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너의 도함수인 f'x는 사실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예요. 근데 내가 이걸 토대로 누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어? 도함수를 아니까? 뭘 구해야 돼? 난 어차피 f-1을 구해야 되니까. fx 원함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한다? 도함수를 적분해서. 그래서 부정적분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에 4x의 적분 상수인데 이 적분 상수 얼마게? 함수값 하나 우리 알고 있는 거 있네. 누구 알지? f0이 0이죠. 적분 상수도 0이구나. 다 했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도함수 정의 파트,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요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변형하고 대입하고 미분계수와 이제 x로 표현하는 이 방식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적분 단원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 도함수의 이제 정의와 관련된 표현이고 마지막에 적분 한 수푼이죠. 여기서 딱 적분 한 수푼, 딱 요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직전까지는 다 미분계수 도함수 파트예요. 근데 적분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고생하셨고 요거 테스트 답지 나눠 드릴 테니까 테스트 답지 받으시고요.